시원해질 거야. 조금만 참고. 확률의 곱셈 정리야, 얘들아. 11강부터. 확률의 뭐라고? 곱셈 정리.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래. 온유형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랬는데 참. 저는 살짝 걸렸어요. 온유형. 선생님은 개가 아니니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 고맙다. 어쨌든 확률의 곱셈 정리다. 됐니? 네. 오케이. 선생님이 확률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 생각나니? 무엇이냐면 확률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규정해놓고 체계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어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나니? 네, 기억나요. 네. 됐어? 오케이? 여러분들 특히나 확률의 곱셈 정리는 선생님이 말한 그 부분이 가장 도드라지게 특징이 있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공식이다,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 내용이다 라는 이름으로 배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단어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확률 공부를 할 때, 그 곱셈 정리를 할 때 됐습니까? 이 단원에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해이긴 한데, 그 이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정리하고자 하는가. 요거에 대한 대답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곱셈 정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곱셈 정리라는 것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독립사건, 종속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실제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계산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건 무엇이지? 그것을 이제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 독립사건, 종속사건 이런 이름으로 배우다 보니까 마치 어려운 수학적 개념인 것 마냥 느껴지게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과연 뭘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보다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다, 이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차근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명심해서 듣고. 알겠어요? 특히 이 부분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다라고 하면 강의를 꼭 찾아보면서 복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것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문제는 좀 다양한 상황에도 풀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많은 대다수 학생들이 확률을 어려워하지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가 있겠다. 알겠니? 그 부분을 잘 명심해 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첫 번째, 그래서 굉장히 실생활적인 얘기를 선생님이 좀 많이 할 거야. 됐지? 굉장히 실생활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자, 우리의 곱셈 정리라는 내용은 다음에 예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됐어요? 네, 어떤 예시냐면 여기 주머니에 흰 공이 세 개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됐어요? 네. 오케이? 여기에서 공을 하나를 뽑을 때 처음에 흰 공을 뽑을 사건을 여러분들 A라고 하시고,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사건을 B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다음의 상황에 맞춰서 연속으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연속으로 흰 공을 뽑을 확률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에서도 무슨 공이 나와야 돼? 흰 공이 나와야 돼. 두 번째에서도 무슨 공이 나와야 돼? 흰 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맞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서 연속으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무엇이냐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됐어? 네. 오케이? 이때 다음의 상황에 따라서 두 번 구해보도록 한다. 됐어요? 첫 번째 상황,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겠니?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너희들이 별다른 공식을 배우지 않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대답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 해보자. 처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인 거니? 총 몇 개의 공 중에서? 5분의 3이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오케이? 다시 넣으니까 전체 공도 몇 개가 역시 될 거고 5개가 될 거고 흰 공도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될 거니까 5분의 3이고 이건 이제 곱해서 25분의 9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이 상황에서 구해보면 어떻게 돼 이게? 처음엔 얼마? 5분의 3.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얼마니?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전체 공은 몇 개로 줄어들고? 4개로 줄어들고 흰 공도 2개로 줄어들지. 맞니? 오케이? 10분의 얼마인 거지? 3인 거지. 맞니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서 그 출발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얘들아 위쪽에 있는 것도 됐어요? 이 위쪽에 있는 것도 A 곱집합 B를 구하는 건데 됐습니까?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A 곱집합 B를 구한 거야.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됐어? 오케이? 우리가 곱셈 정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이는 대로 위쪽도 뭘 구한 거니 얘들아?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 거라 이거야. 아래쪽도 뭘 구한 거지?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 거라 이거지. 근데 문제는 얘들아 얘네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르다 이거야. 됐니? 네. 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출발하는 거야. 아니 둘 다 똑같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 건데 이게 다르단 말이야. 됐어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하겠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르다 라는 것이 궁금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라는 걸 보면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기게끔 돼 있어. 오케이? 그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 확률이 다르지. 네. 오케이? 상황에 따른 확률 변화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냐 이게 궁금하겠다 이거지.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상황에 따라서 확률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알고 싶다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오케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교집합의 해결 원리가 무엇일까? 됐습니까? 이때의 결과하고 이때의 결과하고 다른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저런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게 궁금해진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게 우리가 곱셈 정리라는 것이 필요하면 곱셈 정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때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건부 확률이야. 됐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공부함으로써 곱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른 확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규정해 보는데 노력을 한다 이거야. 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조건부 확률은 무엇이냐?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어. 됐어요? 일단 선생님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얘기를 먼저 좀 설명을 하지. 소개를 하지. 알겠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 중 어떤 하나의 사건, 이를테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됐어요? 사건 그때를 기반으로 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를 얘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고
이해됐어요? 이 친구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기로 해. 됐어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근데 A가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 P, B 기분 A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요거는 이제 기분이라고 얘기하고 요 얘기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1차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1차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인데 제목 보면서 뭐 저 내용을 보면서 물론 알아채는 학생들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대부분 저게 굉장히 친절한 설명은 아니다라는 선생님의 얘기에 많이들 공감할 거야. 그러니 얘들아? 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예를 하나 들어주도록 할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예는 이 곱셈 정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의 설명의 핵심은 여기에 있단다. 됐죠? 그러니까 조금 건방진 얘기지만 선생님은 이 곱셈 정리 쪽에 이쪽에 확률 강의를 좀 나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 오케이? 많이 건방진 얘기지만 뭐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니까 이제 적응할 때 됐지. 맞니 얘들아? 자칭이잖아. 그치 지훈아? 지훈아? 자칭이지? 지훈이가 나한테 명확하게 얘기해줬잖아. 난 진짜로 내가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지훈이 덕택에 선생님의 어떤 실체를 강의 생활 10년 만에 내가 처음으로 느꼈어. 난 존내 고민하면서 진짜 이런 예시 같은 경우도 교과서나 이런 데 하나도 없는 거거든. 진짜 난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외친 것처럼 나 굉장히 기뻤거든. 그래서 나 정말 아이들한테 진짜 멋진 예를 통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는데 지훈이가 한마디 해주는 거지. 당신만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거는. 오케이? 지훈이 덕택에 선생님의 어떤 실체를 너무나 잘 알게 됐어. 지훈이 덕택. 고마워 지훈아. 오케이? 지훈이가 선생님한테 강의 병신, 음악 병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가르쳐줬어. 귀도 병신이고 떠는 입도 병신인 거지. 오케이? 나한테 장애를 선물한 지훈이 학생 평생 잊지 않을게. 지훈아 고마워. 네가 왜 네? 그러면서 대답을 해. 선생님 나름 설명하는데 지훈아 있잖아. 이게 자칭 내가 봤을 때 좋은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지훈아 귀 닫고 있어도 돼. 괜찮아. 지훈아. 그겠지? 뭐 안 들어도 돼. 뭐 지훈이가 봤을 때 뭐 설명이 병신인데 뭐. 그래도 돼 지훈아. 자 여기에 카드가 있어. 오케이? 얘들아 이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푸는 문제라고 하지 말고 실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자. 알겠니? 오케이? 카드가 이렇게 6장이 있어요. 네. 오케이? 여기는 이제 2부터 7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내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알겠니? 무슨 얘기냐면 7을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7을 뽑는 사람이 나머지 학생들에게 불꽃사다구를 날리는 이런 내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7을 뽑는 게 이기는 거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필기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줄게. 알겠지? 7을 뽑을 사건. 네. 이걸 A라고 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첫 게임이 너희들하고 나랑 이제 한 거야. 오케이? 이때 때마침 친구가 운 좋게 7을 뽑은 거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7을 뽑은 친구는 감정을 팍팍 실어서 특히나 이지훈 학생한테 존나게 강한 불꽃사다구를 시전하기 시작했어. 오케이? 볼따고 터지도록. 볼따고 폭파되도록. 오케이? 졸라 세게 때리는 거야. 때려놓고 이걸 반납할 타이밍이 되니까 친구가 그때서야 이제 아차 하는 생각이 들겠지. 어떤 생각? 나도 쳐 맞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네. 그치? 네. 오케이? 쳐 맞기 싫은 친구가 얍삽함을 보인 거야. 어떻게? 7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7에다가 살짝 흠집을 표시해놨어. 알겠어요? 이렇게 7에다가 이렇게 살짝 흠집을 표시해놨어. 알겠니? 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흠집 내는 이런 어떤 이 추잡함을 보이는 것을 이를테면 본창이하고 창애가 발견을 했다 이거지. 이해됐어? 네. 이렇게 본창이하고 창애가 이렇게 두 명이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꼬지르는 백가를 하는 대신에 오케이? 일단 저 새끼 한번 좀 때려보고 싶은 마음에 자기 카드는 7도 아닌데
거기다도 흠집을 내는 거야. 왜? 온동이 오라고. 오케이? 일단 저 새끼는 한 대는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을 파토내든지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물론 설명이 구리긴 하지만 지훈아, 야 이씨 집중 안 해? 어? 아이 참나 또 평가하고 있는 중이야? 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럼 두 번째 게임에 들어갔어. 그럼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봐. 친구는 어떤 카드를 뽑겠냐? 흠집낸 카드를 뽑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흠집낸 카드를 뽑는데 흠집낸 카드를 뽑는 것도 이 6장 중에 3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분류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네. 됐어? 친구는 몇 장을 뽑겠지? 흠집낸 카드를 뽑겠지. 맞니 얘들아? 그럼 너희들 그럼 대답해봐. 친구가 이길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이 되겠지. 맞니 얘들아?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 얘들아 제일 처음에 첫 게임에서 친구가 이길 확률은 얼마였던 거야? 첫 게임에서 흠집이 나가기 전의 상태에서는 6분의 1이었던 거지. 맞니 얘들아? 6분의 1의 확률로 친구가 처음에 이겼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운이 좋았던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근데 이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 친구가 이길 확률은 절대로 6분의 1이 아니란 말이야. 맞니?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지. 이건 6분의 1과 다른 거지. 절대적으로. 무조건 3분의 1인 거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왜 그런 거니? 친구는 이미 흠집낸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3분의 1이 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어떤 이 문제의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괴를 이룬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오케이? 이를 버려놓고 그 안에서 이길 확률을 따져보는 것은 전체에서 이길 확률을 따지는 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구분해주고 싶은 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일이 벌어질 확률을 구하는 것이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구했던 확률, 즉 일반적인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됐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먼저 버려놓고 흠집낸 카드를 먼저 뽑아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는 것은 보이는 대로 어떠니까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얘를 구분해보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사건 A, B가 있는데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랑 거기에서 A를 먼저 버려놓은 상태에서 B를 구하는 확률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구분해둬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른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른다 이거고 그때 여기에 써있는 이 친구의 규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표기할 때는 이 앞쪽에다가는 뭐를 쓰자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쓰자라는 규칙을 가지고 기호를 작성하자라는 뜻인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는 뭐를 쓰자라는 규칙을 가지고 이 기호를 작성하자라는 거야. 일어난 일을 가지고 쓰자라는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들 영어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분이라는 것도 뜻도 잘 봐봐. 기분. PP 형태거든? PP 형태가 무슨 뜻이야? 주어졌죠. 주어진 이런 뜻이야. 야, 다른 반보다 훨씬 낫네. 다른 반에서 기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병신 설명을 해. 나 깜짝 놀랐어. 아일랜드 골키퍼 이름이 기분이에요. 셰인 기분. 네. 진짜 저질 때 그런 식으로 대답할래? 그냥 주어진 거기서 끝내. 그럼 선생님도 너한테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막 서로 괜찮아 분위기 화목해졌을 거 아니야. 그걸 아일랜드 골키퍼. 그러니까 너나 나나 지훈이한테 저런 자칭 병신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조심해야 돼. 알겠어? 네. 기분의 뜻이 뭐야, 얘들아? 주어진. 오케이? 우리 지금 있잖아. 우리 반에서 좀 있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 알겠어? 누군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지금 이제 재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 좀 있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 기분 주어진. 그 앞뒤가 맞지 않니, 얘들아? A가 주어진 상태에서 B의 확률을 구하여라. 맞니? 아주 그냥, 한치의 어떤, 정말 잘 꾸며놓은 기호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3분의 1이라고 대답했던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저 표현 방법에 따르면 뭘 구한 거야, 얘들아? 이번에는 어떤 걸 미리 벌렸다 이거야, 이번에는? B를 흠집낸 걸 먼저 뽑았다 이거지? 네. 맞니? 오케이? 그래서 흠집낸 걸 먼저 뽑았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난 상태에서. 맞습니까? 네.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야. 이해됐니?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알겠어요? 다짜고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이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이거 진짜로 공부해보면 너희들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야. 선생님이 오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느낄 거야. 맞니 얘들아? 네. 근데 그걸 수학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너희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서 개념을 동독해 하고 문제 푸는 걸로 우리 이 확률의 해결 방향을 잡아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 조건부 확률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것도 너희들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 오케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지금 3분의 1인 거 확실하잖아.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 그래? 그치? 여기서 이게 이제 분모가 왜 3이니? 그거예요. 흠집낸 카드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일단은 누구의 경우의 수가 분모에 깔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B의 경우의 수가 일단 분모에 깔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 안 그러니? 당연한 얘기지. 그렇죠. 맞니? 이때 분자가 1인 이유는 무엇이야? 물론 뭐 7이 한 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맞니 얘들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흠집낸 카드 중에서 만약에 7이 없다라고 하면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올까? 안 나오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7이 한 장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가 1이다. 이렇게 설명을 끝내서는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A가 하나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설명을 끝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 흠집낸 카드 중에서 A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한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맞니? 그 얘기를 그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뭐야? 흠집낸 카드 중에서 A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한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 무슨 말인지 알았겠니 얘들아?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조건부 확률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거야. 뭐? 주어진 것의 경우의 수가 분모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분자 왜 이렇게 됐어? 그 상황 안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A를 세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세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가져. 요거 밑에다가 적어두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가져.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표현에 따르면 P, B 기분 A의 계산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따르는 게 맞겠다. 누구분의? A분의. 됐어요? 그래, 잘 대답하고 있어. 됐니? 위에는 두 개 무슨 집합? 교집합.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집합 혹은 어떤 사건이라고 보는 거지. 어떤 사건이 분모에 들어가고 어떤 사건이 분자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이야.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그게 핵심이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P, B 기분 A. 됐어요? 오케이? 이게 지금 뭐라 그랬지? A분의 뭐니 얘들아? 교집합이라 그랬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여러분들 이 친구가 분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 분모와 분조에다가 전 사건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네. 분수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맞니? 그러니 얘들아? 오케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A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맞니?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P라고 쓴 거다. 오해하지 말고 와라. 알겠어요? 물론 여기다 다시 정리할 거야. 내가 글씨를 더럽게 쓰면 따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교집합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도 구해도 된다는 소리지. 이 N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구분해두고. 자, 무엇으로? A의 확률분의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교집합의 확률로도 계산할 수도 있다 이거지. 맞습니까? 네. 됐어요? 선생님이 어떤 것이 분모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분자에 들어가는지 A가 분모에 들어가고 A 교집합 B가 분자에 들어간다. 이게 핵심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보이는 바와 같이. 이해됐어요? 보이는 바와 같이 그때 해당하는 A와 A 교집합을 처리할 때 경우의 수로 해도 되고 확률로 처리해서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건의 위치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분모에가 있고 교집합이 분자에가 있다. 이걸 잘 생각해둬.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한 이 친구가 무슨 확률을 계산하는 규칙이다?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규칙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됐어? 됐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예제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 됐어요? 오늘 수업 듣다 보면 이 지금 카드 놀이가 한 번 더 나올 건데 진짜 간지나는 예시입니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못 느끼겠지 뭐. 한 사람 빼고는 다 느낄 것 같아. 오케이. 자, 두 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야. 뭐라고? 조용해 임마. 됐어요? 선생님,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얘들아,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곱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규칙을 보고 싶은 거야.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일단 그 생각부터 해. 곱셈 정리라는 게 무엇이라고? 곱사건, 교집합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규칙을 보고 싶은 거야. 왜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선생님 설명을 해? 아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예시에서 뭘 느낄 수가 있었어? 똑같은 곱사건의 확률인데 결과가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었어?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지. 맞니 얘들아? 이걸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로 접근해 봤을 때 이 다른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게 확률의 무엇이라고? 곱셈 정리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공감이 돼야 돼.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이 돼야 돼. 아, 이런 상황에서 이 곱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곱사건을 해결하는 공식이 과연 뭐길래 이 둘의 결과가 다른 것일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오케이. 근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은근히 되게 쉬워요.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짤막하게 표기해 봅시다. 조건부 확률에서 P, B 기분 A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A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됐니 얘들아?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가만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사건이 있어? 곱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우리가 그 곱사건에 해당하는 공식을 얘기할 수 있어. A 교집합 B는 무엇이다? PA를 곱했으니까 PA 곱하기 P, B 기분 A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혹은 또 다르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뭐냐면 A 기분 B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겠어? B분의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은 거지? 자, 이걸 보면서도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 얘들아? 교집합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됐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뭐라고? A 교집합 B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맞니?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PB 곱하기 PA 기분 B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규칙이 나와. 됐어요? 첫 줄에 보면 뭐가 나와 있니? PA 곱하기 PB 기분 A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PA 요 B는 무엇이다? PB 곱하기 PA 기분 B다. 이렇게 나와 있지.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요.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확률의 무슨 정리? 곱셈 정리라고 해.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곱사건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소리야. 그 말이 되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곱사건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규칙이야. 항상 성립하는,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칙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 절대적인 규칙의 말뜻은 이거지. 단순하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A에다가 단순하게 B를 곱하는 것이 아니다. A 쪽 확률하고 B 쪽 확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A에다가 뒤쪽에 B를 구할 때는
기분 A. 이게 무슨 뜻이야? A가 벌어진 상태를 감안하여 B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 하면 아래쪽은 또 뭐니? B, A 기분 B. B 한 다음에 B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 A가 일어난 확률을 구해서 곱하여라. 이런 뜻이잖아.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결국엔 너희들한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를 했으면 그 하나가 벌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처리하라.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 규칙으로 계산된 것이 아까 우리가 예시돼 있는 그 두 가지인 거고 그 규칙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결과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일 처음에 5분의 3, 5분의 3인 이유고 아래쪽은 5분의 3, 4분의 2인 이유는 뭐야? 얘들아 여긴 변함없잖아. 이게 지금 어떤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는 지금 뭐인 거야? 여기는 단순한 거지. 여기가 4분의 2인 이유는 됐습니까? 왜 그런 거야? A가 이미 벌어졌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전체 공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흰 공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 B가 아니었던 거야. 이해되니? 이건 단순 B가 아니라 뭐였던 거지? A가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 B의 조건부 확률이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다만 이제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이 조건부 확률이 한 번은 4분의 2로 한 번은 얼마로 표현이 되는 거야. 5분의 3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절대적인 규칙은 원래는 동일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절대적인 규칙은 뭘로 동일했던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 A가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한 B가 일어날 확률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규칙은 동일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무엇이다고 얘들아? 곱사건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규칙이야. 이 말을 명심해둬야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때때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데 가끔 선생님한테 이건 어떻게 구해요? 나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 됐어? 선생님 뭐 지금 얘기하면 속된 말로 진짜 좁혀주고 싶어. 알겠어요? 얘들아 합사건은 어떻게 해결하지? 합사건 어떻게 해결하냐? A에다가 B에서 뭘 빼니? 교집합을 빼지. 맞니? 물론 확률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안 그래? 네. 절대적으로 무조건 떠오르는 거지. 이런 역할을 교집합에서 하는 게 얘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한테 좁혀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얘를 보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떠오르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문제에서 여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네요. 라고 응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어요? 문제에서 갑자기 이 친구가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구하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헷갈려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진짜 좁혀주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마치 얘처럼 곱사건 확률은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 공식 떠올려보고 문제에서 이게 3분의 1이라고 있으면 그때 필요한 이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는 뜻이구나. 이렇게 너무 단순한 뜻인데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고작 저 하나의 식이 떠오르지 않아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환장할 만하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어떤 이제 의미, 역할은 사실상 똑같은 거야. 알겠니 얘들아? 이것도 우리가 하다 보면 교집합이 만약에 공집합일 때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끝나면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상황이지. 맞니 얘들아? 똑같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독립사건이나 종속사건이라는 특징에 의해서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교집합은 다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원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겠어요? 특히나 선생님이 이런 강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특히나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저 뒤에 가면은 어디 가니? 여기에 있는 5번 문제처럼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만 나와 있고 기호로만 나와 있고 됐습니까? 문장이 하나도 안 써 있는 것들이 있죠. 맞니? 이랬을 때 절대적으로 이게 떠올라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앞쪽에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이 풀기 쉬운 순서로 선생님이 배열해 놓고 논리적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배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 자체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철저히 복습한다는 걸 약속하시고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잠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편은 어느 회사의 직원 229명의 주요 통근수단과 통근거리를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표 나와 있으니까 표 읽어보시고요. 문제 질문은 무엇이니? 이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된 직원의 통근거리가 몇 킬로 이상일 때 15km 이상일 때 그 직원의 주요 통근수단이 대중교통일 확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이게 전체입니다. 그래 안 그래? 네. 됐어요? 자, 여기에서 임의로 선택된 직원의 통근거리가 15km 이상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니? 네. 여러분들 통근거리가 15km 이상이라는 것은 이 전체 중에서 일부죠. 네. 이 전체 중에서 통근거리가 15km 이상인 친구들도 있고 미만인 친구들도 있죠. 맞니? 네. 전체 중에 전부 다가 15km 이상인 게 아니지. 맞니? 선생님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 1번 문제가 조건부 확률의 문제야. 됐어요? 그래서 얘가 벌어진 일이고 얘가 벌어날 일이어서 얘를 기반으로 한 이 친구의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문제야. 됐습니까? 근데 가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여기 지금 이렇게 뭐뭐일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보면서 이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하고 싶은 거야.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여기 뭐뭐일 때라고 해당하는 일이 전체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상황이잖아? 100% 조건부 확률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조건 중에 일부는 항상 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 이해됐어요? 오케이? 항상 사건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확률을 다루는 특성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15km 이상이야. 전체가 아니잖아. 15km 이상인 애들이 전체야?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사건인 거고 그 사건이 벌어난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 거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이 친구를 선생님이 이제 보통 Y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이 친구를 X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그냥 X가 아닌 거야. 이해됐습니까? 무엇이다 얘들아? X 기분 Y. 그렇지. 정확히 이거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은 뭐 계산하는 규칙은 사건의 이름이 어디로 가는지만 잘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배운 내용은 무엇이니? 경우의 수로 계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니 얘들아? 확률로 계산해도 된다. 이거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Y 얘들아. Y는 뭘 얘기하지? 15km 이상인 애들이니까 요거 전체가 Y인 거야.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몇 명이다? 132명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X교집합 Y가 분자에 들어가야 돼. X교집합은 대중교통이면서 X는 대중교통이잖아. Y는 15km 이상이니까 여기 두 개가 겹치는 이 친구이지. 맞니 얘들아? 대중교통이면서 15km 이상. 됐습니까? 그래서 132분의 얼마? 83인 거야. 이해됐죠? 뭐 약분도 안 되나 보네. 정답은 5번이야. 이해하고 보니까 되게 쉽죠? 되셨습니까? 알겠니?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둬. 그게 무엇이냐? 조건부 확률은 가능한 한 표로 나타나는 게 문제풀이에 제일 쉬워. 알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문제가 다 그럴 수는 없어. 알겠니 얘들아? 근데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표로 나타내서 푸는 게 제일 쉬워. 알아듣겠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2번 문제로 가자. 감기 때문에 진짜 2번.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몇 %가 광고이고 50%가 광고이고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우편의 몇 프로가 20%가 광고입니다. 일대 철수가 받은 한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이 전자우편이 여행을 포함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니 얘들아? 네. 문제 보면서 헷갈리지 말았으면 하는데 일단 전자우편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이 문제에선 전자우편만 나와있지 전자우편이 아닌 것은 나와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우편은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야.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알겠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서 신경 써야 될 단어는 그럼 무엇이야?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하냐 안 하냐. 요거 하나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광고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여기다가 또 줄치고. 됐어요?
여기다가 줄치고 철수가 받은 한 전자우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 광고라고 얘기했어. 맞니 얘들아? 네. 여러분들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전자우편의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 안 그러니? 문제를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전자우편에 광고 있는 것도 있고 광고가 아닌 것도 있죠. 맞니 얘들아? 전체 중에 일부는 무조건 뭐라고?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일 때라고 했을 때 이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사건으로 처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자우편이 여행을 포함한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여행을 포함한 것을 X라고 해가지고 Y가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한 X의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해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시 X 기분 Y인 거야. 됐니? 당연히 어떻게 구하는 게 맞겠어? Y분의 X 교집합 Y로 구하는 게 맞겠지. 맞니? 네. 가능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네. 자, 우리가 표로 나타냈을 때는 여기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구성 요소가 돼야 된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기서 여행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다 그랬고 여행이 안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다니까 요거 고려해 보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뭘 고려해봐? 광고가 맞는 거하고 광고가 아닌 거 됐어요? 네. 이렇게 표로 작성할 수 있으면 돼. 네. 됐지?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무엇이라고 돼 있어? 여행이란 단어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 10%는 네. 됐어요? 10% 편하게 열통이라고 생각해도 되니 얘들아? 네. 됐어? 그럼 여기 문제 첫 번째에서 나와져 있는 건 여기가 10개라는 거야. 여행의 통합이 10개라는 거야. 헷갈리지 말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가 광고이고 라고 했어요. 여행 포함한 전자우편. 그러니까 이 10통 중에서 몇 %가 광고라고? 50%. 그러니까 여기 몇 통? 5통. 여기는 몇 통이겠어? 나머지니까 또 5통이겠지. 맞니 얘들아? 네. 그 다음에 대답해봐. 이게 10통이야. 그럼 여행 없는 게 몇 통인 거야? 90통인 거지. 이해되니? 네. 됐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우편의 20%가 광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90통 중에서 몇 %가? 20%가 광고야. 맞니? 네. 그러니까 이 90에서 20%니까 100분의 20. 그러니까 이게 18통이 뭐라는 소리야? 광고라는 소리지. 맞니? 그럼 여기 나머지니까 몇 통? 72통.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네.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야. 이때 뭘 구하라 그랬어? Y. Y가 누구야? 광고 세라 그랬지. 광고.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광고는 이렇게 세는 거지.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정답. 분모는 5 플러스 얼마? 18.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분자 X 교집합 Y는 무엇이니 얘들아? 광고이면서 여행 포함하는 거. 광고이면서 여행 포함하는 거. 이거지? 맞니? 네. 몇 통? 다섯. 5통. 됐습니까? 네, 정답은 얼마니? 23분의 5겠지. 불만하냐? 네. 됐어? 오케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알겠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들아 됐어요? 문제 또 잘 보고 조건부 확률인 거 알면은 차근히 표로 이렇게 세워보는 거 충분히 이 정도면 풀만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은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됐죠? 네. 오케이? 네. 철저히 복습해서 꼭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돼. 네. 알겠지? 조건부 확률의 약간 응용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은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98%라고 얘기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할 확률은 몇 프로? 92%라고 한다 그랬어요. 됐죠? 이 의사가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 몇 명과 400명과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몇 명? 600명을 진찰하여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네. 이들 1000명 중 임의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받을 사람일 확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니? 네. 그렇죠? 오케이? 얘들아, 문제 잘 보세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니, 얘들아?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받을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맞죠? 네. 오케이? 이 문제는 원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독립이랑 종속이랑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우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우리가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실어놓고 대신에 이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이제 독립하고 종속을 설명한 다음에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일단 이게 구하는 거야. 됐니? 오케이? 얘들아, 너희들이 이 앞쪽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98%고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2%라고 한다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 암에 걸린 사람은 400명, 걸리지 않은 사람이 600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이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받을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됐습니까? 네. 이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지. 실제로 암에 걸린 암 환자들을 세라는 소리야? 아닌 거란 말이야. 맞니 얘들아? 네. 실제로 암 환자를 세는 게 아니지. 이해되니 얘들아? 네. 실제로 암 환자를 세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는 거야? 암에 진단받은 사람을 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그럼 그 암에 진단받은 사람을 일단 케이스로 분류해봐. 어떤 경우가 있겠냐라고 하면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98%다. 이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암의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맞니? 네. 그 다음에 이 둘째 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겠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단할 확률이 92%는 소리는 나머지 8%는 뭐라는 소리야? 오진을 내리는 경우로서 실제로는 암은 없지만 맞니?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맞니 얘들아? 네.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여기에서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포함이 돼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실제로 암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암 진단을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 하나하고. 이해되니? 네. 아, 많이. 네, 됐어? 더 해야지. 뭘 더 해야 되니? 실제로는 암 환자가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런데 일종의 무엇을 내려서? 오진을 내려가지고 암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네. 이걸 너희들이 세주면 돼. 충분히 할만하지 않겠어? 네. 됐지? 네. 충분히 할만할 거야. 그럼 실제로 암 환자는 몇 명이라 그랬어? 400명이라고 했어. 맞니 얘들아?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확률을 대답하는 거니까 그 400명을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전체 몇 명 중에 1000명이지 전체는. 1000명분의 몇 명이니까 400명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1000분의 40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니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암 환자에다가 암 진단을 내릴 확률은 어떻게 되니? 98%지. 맞니? 여기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100분의 98을 곱해야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더하기. 실제로 암 환자가 아닌 애들은 몇 명이니? 1000분의 600명이지? 됐어요? 네.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진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니? 100분의 얼마? 8. 너희들이 충분히 여기까지 잘 대답을 하지. 그렇지? 네. 근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제 곱셈 정리가 담겨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곱셈 정리가 뭐라고? 하나를 했으면 그 상황 안에서 그 애를 고려하면서 계속 확률을 대답해야 된다고. 맞니?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1000분의 400 실제로 암 환자지. 여기 이제 98을 하는 이유는 뭐야? 암 보고 암 진단이 98이니까 암을 보고서 확률을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때 짝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얘들아? 실제로 암 환자가 아니지? 거기에 이제 100분의 8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진단 내릴 확률이 100분의 8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곱사건, 이렇게 연속해서 계산할 때는 앞에 거를 계속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억지로 문제 풀이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안 돼. 알았니? 알겠니 얘들아? 나중에 문제집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수식으로 다 나와 있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됐습니까? 첫 번째 단계. 그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게 첫 번째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억지로 그걸 어렵사리 표현을 했는데
너희들이 문제 해석할 때 그 중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기호를 얘기할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두 번째 단계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풀려고 하면 자꾸 알듯하지만 오답이 계속해서 튀어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무엇을 계산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보고 문제 푸는데 연습을 기울여야 돼.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야.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그러다가 문제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이때 무슨 생각을 잘못했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지. 거기에서 만약에 낙심을 해가지고 문제집에 어떤 기호 쓰는 것을 내가 무조건 쫓아가 보겠다. 그러면은 세월이 더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이 앞쪽은 이거 결국엔 얼마죠, 얘들아? 이게 5분의 2니? 오케이, 그럼 5분의 2 곱하기 100분의 얼마? 98 더하기 이게 이제 5분의 3이죠? 100분의 얼마? 3이죠. 500분의로 통분이 그냥 쉽사리 되겠네? 500분의 앞쪽을 계산하면 196이니? 맞니? 네. 뒤에 거는 38에 24 됐습니까? 500분의 얼마죠? 220인가요? 됐습니까? 네. 자, 5로만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얼마? 5, 4, 20 5, 4, 20 맞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몇 프로? 44.0% 됐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자, 이게 3번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어? 뭐라고? 어디? 4번? 전 5번. 부터 수정합시다. 자, 10장의 복권 중 4장의 당첨 복권이 들어있다. 10장의 복권을 얘들아 여기 값을 두 사람이 값을 순서로 한 장씩 뽑을 때 얘들아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4장의 당첨 복권이 들어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다음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됐어요? 이때 값을 모두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자, 값을 뽑을 확률은 얼마니? 첫 번째 10분의 얼마? 10분의 얼마? 4장 들어있으니까 4.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뭐니 얘들아? 9분의 얼마? 3인 거지. 이해되니? 됐어요? 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얼마니?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15분의 얼마? 2인 거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니? 얘들아 원래 이것도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 걸로 이 곱셈 정리가 적용된 거야. 원래 수학적으로 보면. 알겠어요? 자신있게 그냥 대답하면 된다고. 곱셈 정리가 여기 의미하는 건 무엇이니 얘들아? 하나 있으면 그 상황 항상 고려하면서 다음을 전개해 나가라. 이거는 말 뜻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2번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 문제 앞쪽에 보면 값을 순서로 한 장씩 뽑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